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곧 조만간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떠한 스토리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능력 있다? 라고 저한테는 제일 먼저 느껴져요. 그리고 막 남들이 보기에 100이면 100 다 이 사람은 진짜 잘생겼어. 외모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되게 자신만의 색채가 또렷한 사람?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향기 없는 꽃?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수수한데 너무 확실한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계속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일단 외적인 그런 게 먼저 떠오르고 이 사람이 되게 제 느낌상 색을 잘 쓴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색을 잘 쓰고 자기만의 색채가 뚜렷하다. 이 문장이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행을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유행을 따라가거나 TPO에 맞춰서 입긴 입지만 액세서리라든지 어떠한 본인을 나타내는 본인이 잘 어울리고 본인이 잘 쓰는 색감을 이용해가지고 이 색을 보면 딱 이 사람이 떠오르게끔 하는 어떠한 자기만의 특징이 아주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너무 튀어. 너무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 막 이런 식의 그런, 뭐랄까, 특이한 부정적으로 특이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으면, 내가 이런 색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무채색으로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런 말투가 좋으니까 이런 말투를 쓸 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취미를 하는 거가 좋으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남 눈치를 많이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든지 막 우물쭈물하면서 자기 것을 빼앗기거나 뭔가 그런 호구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까 외형적인 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내가 하겠다 마음 먹은 거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책임감도 보여져요. 이 사람의 뭐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사회적인 위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건 딱히 보여지지 않지만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런 열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얼마든지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불확실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리가 높든 낮든 자신의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사회적인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사회초년생이다, 학생이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갈 길이 너무 창창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는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절제도 잘 하는 모습?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활달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인데 그거에 막 고꾸라지게끔 스스로를 너무 막 한계로 몰아붙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제가 맨 처음부터 외형적인 걸 엄청 중점적으로 다뤘다시피 그런 자기의 외모, 외형, 스타일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걸로도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쓴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외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꾸는 거지, 막 외모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심각한 수준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냥 보기에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색깔이, 자기의 개성이 뚜렷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 그런 자기가 가꾸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자기처럼 자기 관리에 투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풍족한 느낌은 아니에요. 잠재력이 많다 뿐이지 지금 당장 가진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지금 약간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아직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뿐이지 금방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막 너무 풍족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사람들과 그걸 잘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사람 주변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아무데도 손 벌릴 데 없어서 막 혼자서 좌절감을 겪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 때 막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막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해도 뭐 밥 한 끼를 사준다든지 응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예를 들자면 이사를 간다 했을 때 그 이삿짐 정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2명 이상은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또 잘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단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안정적인 그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뿐이지 그거는 얼마든지 이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 혹은 어떠한 스토리로 흘러가게 될지를 보면은 이 사람과는 뭔가 일하는 자리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어디 놀러 다닌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5 펜타클 카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막 당장 막 궁핍해서 한 끼 먹을 돈도 없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막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취준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탱자탱자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게 뭔가 일, 헬스장, 집, 헬스장, 일, 집, 학교, 헬스장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노는 자리, 취미 자리에서 만난다기보다는 자기 개발하는 곳, 스터디 모임, 혹은 일터, 혹은 출장 간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데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직장 내에서 만난다? 라고 한다면 같은 부서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러 어딘가에 갔는데 그때 만난다든지, 출장을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다든지, 여기 쇼트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간 자리, 자기 개발을 하러 간 자리에서 매번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뭔가 1시간짜리 모임? 2~3시간짜리 모임? 이 정도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져서 다음 프로젝트를 기약해야 된다든지, 뭔가 그런 사람? 다음 출장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기개발 취미 모임이라고 해도 되게 막 편안하게 뭐 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진짜로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성장시켜야만 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칭이 약간 누구누구 씨 뭐 이러면서 존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A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람은 나 자신을 좀 되게 나 자신의 능력치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나이트 컵 카드가 이 사람의 특성 카드에서 나왔는데 이 흐름 카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킹 소드 카드, 킹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확실히 그 만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혹은 뭐 술자리처럼 편안하게 막 마음에 든다고 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이쪽에서 자기가 먼저 다가갈 것이다. 뭐 되게 대뜸 막 토요일에 뭐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뭔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확실하게 표현하거든요. 이 나이트 컵 카드는 막 대놓고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만나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알게끔 어떠한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끝나고 뭐 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 사는지, 끝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쿵 할 정도의 어떠한 시그널을 이쪽에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공적인 자리라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불편하거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랄까 여러분의 평판이 흔들리진 않게끔,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게끔 젠틀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킨 채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일과 사랑을 잘 조율하면서 그렇게 타협을 해가다가 사랑으로 골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둘이서 으쌰으쌰, 나 혼자서는 되게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공부하는 거라든지 일하는 게 분야가 다를지는 몰라도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 이 많이 들고 서로 힘이 많이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신의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비싼 보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신이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지금 당장은 막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전문성을 가졌다거나 엄청나게 반짝이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 나는 지금 당장은 완전히 세공된 모습? 완전히 재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거칠고 뾰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재련을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모습일 거야. 나는 아직 덜 재련되었을 뿐이지 내가 막 하찮은 돌멩이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뭔가 스스로 계속 인지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슬럼프 시기에 놓여서, 혹은 약간 지루함, 무료함에 놓여져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자꾸만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카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라는 점,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반짝이는 보석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설명드렸을 때처럼, 이 사람 설명드릴 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되게 매력있다, 되게 눈이 초롱초롱할 것 같아, 눈이 반짝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처럼 되게 자기 발전에 관심이 많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에 투철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눈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작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가 지쳤을 뿐이지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잠깐 지쳐서 쉬어가는 것뿐이지 막 능력이 없다거나 막 뭣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내가 작아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써내려간 편지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혹은 어떠한 스토리로 흘러가게 될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 존재감이 진짜 상당하네요. 이 사람 반전 매력도 있고, 되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인기인의 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형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되게 좀 키가 크다든지 뭔가 건강해 보이는 몸?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한 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우락부락하다 이런 느낌까진 아니어도 되게 근육이 있어 보이고 되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듬직하다? 듬직하다 그러면 남성분이 들으시면 조금 듬직한 여자? 별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지는 그 느낌은 되게 근육질인 느낌? 되게 탄탄한 몸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 변태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되게 균형이 잘 잡힌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보여지고 그래서 외형적인 것만 딱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조금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뭔가 좀 근육질이고 좀 덩치가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다가가기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데 말을 한번 섞어보면 이 사람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겉바속촉에 정말 대명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스타 카드도 나오고 저지먼트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이유가 그냥 외형적인 게 멋있어서 외형적인 게 너무 근사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조금 무서운 느낌? 무서운 인상의 사람일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는 느낌? 그리고 되게 과묵한 느낌이기 때문에 막 말이 많거나 활발하거나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사회성이 뭔가 좋은 그런 모습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굳건하고 과묵하고 꾸준하고 강인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막상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의 그런 현명함이라든지 남을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 말수가 적다 뿐이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서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다니시거나 뭔가 평판이 아주 바닥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해 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이 배려심이라든지 이해심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듣기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질문도 어느 막 좀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화 능력도 보여지고 그냥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별로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에요. 온화하고 막 욱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놀래킨다든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첫인상과는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인상과 다르다고 했을 때, 깬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와, 첫인상이랑 너무 달라. 진짜 너무 좋다. 알면 알수록 더 좋다. 이런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사람이 막 그 인기를 이용해서 막 누군가를 부려먹는다든지 그 인기를 이용해서 뭔가 좀 뻗댄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편이지 막 인기를 이용해서 그 유명세를 누리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어장치고 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착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런 것뿐인데 자기 혼자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막 '남한테도 이렇게 다정하게 안 해? 뭐야 나 가지고 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가 돈다면 그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돼 가지고 자기 마음 크기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 사람이 막 바람둥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어장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뭔가 매력이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과묵하고 무서워 보이는데 말할 때는 너무 따뜻해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는 경험은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서 사람들 이제 절대 안 만날 거야. 내가 말만 섞으면은 왜 다 나 좋아하는 거야? 짜증나. 뭔가 이런 이런 뭐랄까 뾰족뾰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소문이 있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자기 일상 열심히 살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무던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를 보자면, 제 느낌상 이 사람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런 인기를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딱히 그렇게 연애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닌데 자신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뭔가 도망 다닐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어떠한 모임에 굳이 참가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왜냐면 그런 잡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를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안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참가한 자리에서 이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매일 가는 학교에서, 매일 가는 직장에서, 매일 가는 장소, 헬스장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딘가 지인들의 모임에 꼈을 때 그런 편안한 자리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동호회라든지 뭔가 그런 자리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 너무 아쉽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왁자지껄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둘이서 만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은 채로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음 자리를 기대하게 되고 그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만큼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인기가 많다고? 나 그런 자리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리딩을 들으셨다면 뭔가 그런 자리에 빼지 않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데 나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조금 별론 것 같은데, 나 막 어디 가서 주목받는 사람 아니고 막 스펙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나 그냥 안 갈래. 상처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돋보이는 만큼 이 사람의 눈에 여러분이 찰 정도로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만의 특출난 어떠한 매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매력이 진짜 100이면 100 다한테 먹히는 그런 뭐랄까? 백전백승의 매력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되게 신경 쓰인다? 되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다고 하거든요. 쌍방의 느낌이 일방적인 여러분의 짝사랑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꼭 참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한 술자리, 편안한 모임, 편안한 여행 자리, 편안한 동호회 자리 이런 거 꼭 나가셔서 그냥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는 느낌? 그런 자리에서 되게 조용한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질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5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사람은 딱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딱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둘이서 첫눈에 반한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는 이 사람 인기 많아가지고 조금 애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이 사람이 인기 있는 거 사실이고 그 자리에서도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시선은 뭔가 여러분을 향할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은 뭔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기가 죽기도 하고 저렇게 인기 많은데 내가 뭐 말 걸어봐야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조용히 있을 텐데 그 조용히 있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저한테는 그려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많아도 쑥맥이라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인기가 많지만 내가 인기 많으려고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연애에 그렇게 큰 뜻이 없어 보였거든요. 뭔가 자기 좋다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 사람이 또 고집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확실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좋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최고의 사랑을 주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실망해서 떠나겠지? 그런 생각을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좋다니까 그냥 만나보지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랑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다 쳐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할 것 같아요. 뭔가 이번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 날 궁금해했는데 이번은 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단 말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단 말이지.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근데 이 사람 인기 많은데 내가 말을 걸어봤자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그런 쌍방 삽질의 기간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에 둘이서 뭔가 당장 사귀어요. 당장 단둘이 만나서 데이트해요.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서로 어떠한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되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킨 채로 대화가 막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는 만큼 이 사람도 정성을 쏟을 것이다. 연락에서 보면은 막 여러분이 답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답장을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안 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막 연락이 티키타카 잘 되다가 자기 할 일 하고 다시 한 4시간 안쪽으로 해서 돌아와가지고 뭐 이런 일 있었다 하면서 다시 연락이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썸의 기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썸의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만 막 그동안 막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어장치는 거 아니야? 나 빼고 다른 사람도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있어서 사귀지 않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연락 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막 불안해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썸 기간이 약간 두근두근 설레고 막 쫄깃해지고 그런 정도지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확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거든요. 애초에 둘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사람이 정리할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지만 나는 관심이 그렇게 크게 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없어 보인다. 되게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기가 많고 너무 외형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괜찮은 사람이라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좀 너무 쓸데없는 의심이라든지 생각에 빠져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야기의 물꼬를 먼저 트는 게 누구 쪽일까가 궁금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상대방 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카드를 보니까 더 확실한 게 이 사람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되게 태연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처럼 되게 편안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져서 여러분은 그냥 나한테 그렇게 큰 마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의연하고 태연하게 다가갈 거거든요. 되게 어떠한 건덕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데 속으로는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고민을 거쳐서 하게 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이러한 감정이 드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구나 라는 걸 막 깨닫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나를 좋아한 거는 많았는데 내가 먼저 좋아서 다가간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나 너무 불안해 막 이러면서도 이런 감정을 들게끔 한 여러분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놓쳐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그냥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떠보는 거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고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오는 거고, 원래 애초에 누군가한테 쉽사리 다가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리딩을 할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뭔가 밀어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생각을 리딩 들으시는 내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모임 나갈 때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나는 뭐 남들에 비해서 뭐 이것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이런데 뭐 누가 나한테 마음이나 있겠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보고 넘어가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떨쳐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그런 게 떨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관심이 있고 아무리 다가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삐딱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뾰족하게 쳐다보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용기 내서 자기답지 않게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와도 아, 모르겠다. 저러다 가겠지. 뭐, 이렇게 좀, 불충하게 응대를 하면 이 사람도 용기를 냈다가도 마음을 접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지 않게끔 딱 잡아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꾸 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중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자꾸만 도파민을 막 갈구하듯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꾸 탐한다든지 내가 늦게 자면 안 좋은 걸 아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늦게 자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소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내가 이거 조금 나한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편견 이런 것도 날아갈 것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면 그런 안 좋은 생각도 같이 날아간다.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자라날 틈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딩 들어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써놓은 편지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혹은 어떠한 관계 흐름을 타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조용하네요. 되게 엄청 조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면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많이 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엄청 과묵하고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까 2번 카드 설명드릴 때는 되게 건강한 그런 육체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과묵함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뭔가 조용조용한 느낌? 되게 고양이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이 동물 카드에서 고양이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강아지랑 고양이라고 많이들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따졌을 때는 무조건 고양이과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현명하다는 것도 보여지고 현명하기 때문에 말수를 아끼는 것도 보여져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무서워서 괜히 말했다가 실수할까 봐 뭔가 이렇다기보다는 적절하게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말수가 많아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이 가끔씩 내뱉는 그런 말들이 되게 무게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하다가 딱 한마디 내뱉은 말에는 되게 엄청 알짜배기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말에 칼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건 너무 뾰족하죠. 말에 뭔가 힘이 있다? 그런 식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까마귀, 거북이, 사슴 카드인데 이 사슴의 이 뿔이 엄청 많이 자라있는 모습 그리고 이 숲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그냥 이 영험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사람이 영험하다 하면 조금 묘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본인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을 것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길 것이다. 그리고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사적인 것에는 크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이렇게 편안할 순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사람한테 진짜 잘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사람들한테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굳이 막 외부에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절은 할 수 있지만 막 나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서서 굳이 싶은 배려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사람에 따라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그렇게 막 쌀쌀 맞거나 매정한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기 사람들하고는 얘기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쫑알쫑알 많이 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조용한데 시끄러운 거 있죠. 뭐랄까? 조용하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톤 자체가 엄청 방방 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되게 좀
차분하고 말도 조금 느릴 것 같아요.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는데 되게 자기 관심 분야에 있어서는 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막 정신없이 약간 오타쿠가 벅차올라서 말하는 것처럼 우다다다다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관련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지쳐 나가듯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관심 분야에 영업을 당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진짜 특이하고 오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매니아층이 확실할 것이다. 라고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제가 리딩을 하는데도 되게 빠져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의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 뭐지? 잘 모르겠다. 갸우뚱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이 사람의 매력에 풍덩 빠져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사람 자기만의 세계가 진짜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 이런 자기의 특별하고 또 독특한 자기의 세계관을 이해해줄 몇 명만 자기 친구를 딱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진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걸 실제로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텐 펜타클, 킹 펜타클, 퀸 펜타클, 나이트 펜타클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이 카드가 이 정도로 나온 걸 봐서는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뒷배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막 굳이 나서서 자신의 인맥을 넓히려고 하거나 싸바싸바를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 그게 있다고 해야 되나? 완전 대척점에 있는 모습이 싸바싸바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그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사람은 갖춘 것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과묵한 모습,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그걸 막 흥청망청 쓰고 막 돌아다닌다던가 그렇다기보다는 딱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할 뿐이지 그 외에 뭔가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친구라든지 인맥도 그렇게 막 엄청 넓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몇 명만 딱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막, 난 친구가 없어, 외로워. 난 어딜 가도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돼.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독립적이고 뭔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뭔가 애착 유형 중에서도 막 불안형, 회피형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안정형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뭔가를 책임지기 무서워서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손톱을 뜯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자기도 자기가 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크게 막 엄청나게 매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걸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를 하면 했지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분야, 자기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 컵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그런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관의 밑바탕이 되는 게 순수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특이하다, 엉뚱하다,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한테는 되게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첫인상 자체는 뭔가 다가가기 어렵다, 무섭다, 기묘하다, 약간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 사람의 약간 레이더에 여러분이 딱 걸리면 이 사람의 귀여운 모습, 반전 매력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귀여운 모습은 아주 꽁꽁 싸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게 될까를 봤을 때 되게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지. 약간 인터넷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첫 셔플에서 상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뭔가 취미하는 자리 같은데 이건. 취미하는 자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도 자기만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취미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예를 들자면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매번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뭔가 영화 동호회를 가입한다든지 음악이 좋다고 한다면 음악일 수도 있고 뭐 덕질을 하신다면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취미 자리 같아요. 취미 자리나 그런 것 같아요. 취미. 그런 취미와 관련된 어떠한 모임에 참가를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만나서 계속 만날 수 있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늘 갈 수 있는 곳, 늘 가는 장소, 늘 가는 학교, 직장 이런 데라기보다는 가끔 이벤트성으로 가는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취미 자리로 많이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막 내가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재미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 코드가 안 맞으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주로 혼자서 즐기는 취미였다가 아, 나 그냥 이런 거만 하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 한번 가볼까? 하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과 너무 한눈에 반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둘 다 조금 내성적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왁자지껄한 스타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둘이서 딱 처음 보자마자 스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와, 저런 사람이 있네. 와, 나도 저거 진짜 좋아하고 어쨌든 취미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다 영화를 좋아하는 모임인데 서로가 난 이런 건 조금 마이너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건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걸 서로가 딱 이 둘이서만 그걸 좋아하는 느낌? 그래서 와,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나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둘 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막 다가가지도 못하고 다음 카드가 포컵이기 때문에 되게 헤어진 이후에도 막 계속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 그때 이런 얘기 해볼 걸. 아, 이런 거 나도 관심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밤 새는지도 모르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서로를 되게 그리워하는 느낌? 여러분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도 그리워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러다가 이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3번 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하면서 막 얘기할 것 같은 느낌? 아까 이 사람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관심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홀리듯이 빠져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텐소드 카드가 나오면서 둘이서 완전 확 가까워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그 거리감이 막 느껴졌어요. 아, 진짜 좋은데. 빨리 말 걸고 싶은데. 이 성격적인 한계를 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막 그리워만 하다가 다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람 쪽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아서 서로가 퀸 펜타클 카드처럼 아주 단단하고도 뭔가 서로만 그 둘만의 세상? 그들만이 사는 세상처럼 이렇게 뭔가 둘이서 엄청 끈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이서는 진짜 얘기하다가 밤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코드가 너무너무 잘 맞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 만나는 장소에 대한 힌트, 만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취미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랑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일단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것이 취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뭐 요즘 모임 엄청 다양하잖아요. 운동 모임도 있고, 음악 모임도 있고, 뭐 게임 모임도 있고, 책 모임도 있고, 글쓰기 모임도 있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취미 모임에 용기 내서 한번 참가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뭔가 특이한 매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나와 이야기 코드가 너무 잘 맞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꼭꼭 참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많은 모임들 중에서도, 그 많은 취미들 중에서도 약간 조용한 자리? 약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막 취미가 클라이밍이다. 클라이밍이랑 책 읽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웬만하면 책 읽기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힌트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막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성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딱 반해가지고 뭔가 외형적인 것에 반한다기보다는 아,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나도 저거랑 관련 있는 걸로 3번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용기를 더 빨리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취미 중에서 약간 조용조용한 취미,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모임 진짜 꼭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해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쳐왔고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조금 쉬어갈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이 나온 걸 봤을 때 너무 일만 했다, 너무 공부만 했다, 너무 돈 버는 거에 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취미 모임 같은 거, 아, 시간 낭비야, 돈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리에 한번 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던 그런 지루함, 무료함, 혹은 외로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뭔가 매니악한 특성이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내 사람한테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까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뭔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한번 참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거의 약 팔다시피 진짜 권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리딩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취미 모임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되게 밝아질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치유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딱 전환되는 느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꼭 굳이 이 인연을 만나러 간다라기보다는 나한테 휴식과 보상을 준다, 선물을 준다라는 마음으로 꼭 참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편지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혹은 어떠한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 하면 처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고독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고독한데, 책임감이 있어서 고독한 느낌? 내가 뭔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가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뭔가 그 가족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원 가족 말고 내가 만들고 싶은 가족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잘 해낼 사람이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가정에 있어서 되게 헌신할 것 같은 모습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막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온다든지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책임감이 일단 두드러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별로 막 되게 그런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본연에 타고 태어난 것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자기가 타고 태어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괜찮은데 그런 거에 애쓴다기보다는 일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엄청 조용하거든요. 근데 고민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해서 뭐해 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은 보여진다. 그런데 약간 이 사람은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은 그냥 조금 얌전하고 그냥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쪽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고민이 조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생각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나랑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혼자서만 생각을 할까 하는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회피를 한다라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왠지 제가 변명을 해주고 싶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힘들다기보다는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묵하고 조용해진 성격으로 바뀌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 안정적인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적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떠한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 생활 양식, 성격 이런 걸 바꿀 만한 어떠한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 보인다.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 집착을 한다든지 가족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성장시키게끔 한 그런 기폭제적인 상황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걸 극복했다기보다는 혼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상황을 회복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어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기보단 내가 혼자 해결을 냈으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내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진짜 괜히 이 사람을 변명하는 것 같은데 변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좀 표현을 좀 하지, 말을 좀 하지.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답함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게 되실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답답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놔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굳이 막 이 사람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나 혹은 옛날에 어떠한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 방식이 약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용하게 혼자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게 습관처럼 돼버려가지고, 아, 약간 의도치 않게 상처를 누군가한테 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되게 꾸준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허튼 짓거리는 안 할 거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럴 여유도 없고 그 사람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지금 어쨌든 연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강하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사람이지 막 여러 사람한테 다리를 걸친다든지 그런 거를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런 걸 용납 못하고 상대방도 혹시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아, 절대 X, 절대 싫어,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꿈이 너무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결혼을 하자 했을 때 그냥 가볍게 결혼하자, 결혼하면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한량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잘해줄 각오를 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자 했을 때 되게 책임감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가정만큼은 책임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면서까지 진짜 뭐든지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에서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막노동을 하든 진짜 신체를 갈아 넣는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그 가정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온몸을 불사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책임감이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딱 한 명만 볼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해요. 애초에 내가 결혼할 사람 아니면 마음에 둘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이 딱 정해지면 아예 다른 이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사람 말을 하는 어떠한 존재, 이렇게 여길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람둥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 만나면 완전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렇게 확실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확신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보여줄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람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관계를 하더라도 뭔가 혼자서 하려는 그런 자신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안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길게 필요할 뿐이지,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눈에 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안락함을 취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자리를 떠나는 건데, 그거를 못 견디고 이렇게 좋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발로 뻥 차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노파심에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만 존중을 해주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다음에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때는 둘이서 나눠보려고 한다든지 둘이서 타협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텀이 예전에는 뭐 하루라고 쳤다면 한 3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확신을 주고 하다 보면 자신의 그런 고집이라든지 태도를 바꾸지 않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이 사람의 답답함을 견디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사람과 어떠한 식으로 만나서 어떻게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 뭔가 재회적인 것도 살짝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보너스 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새로운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일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는데 뭔가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일하는 자리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일밖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연인이라든지 유흥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결혼에 대한 열망, 가정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거를 막 쉽게 사람 만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뭐 헌팅 포차라든지 술자리 이런 데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안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일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혹은 진짜 많이 봐줘서 자기 개발하는 자리, 스터디 모임 이런 데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조금 활기찬 모습, 순수한 모습에 끌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재미없는 사람에 속해요. 따지고 보면 친해지면 또 모르지만 그냥 일상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고 무료함 속에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되게 좀 반짝거리고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세상은 되게 회색, 잿빛일 것으로 보여진 잿빛일 건데 여러분만 되게 총천연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딱 반해가지고 나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이 사람 특성 설명할 때 흘리듯이 말한 것 같은데 할 때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마음에 들면 딱 점을 찍으면 너다 하고 진짜 직진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상별 신경 쓰지 말고 이 카드의 느낌만 보자면 이렇게 전차 카드처럼 그냥 밀고 들어온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사람 뭐지? 싶을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표현을 할 것이다. 이 사람 쪽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가와서 막 이름이 뭐예요? 뭐 하고 지내세요? 직업이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고 다음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단번에 움직임을 이끌 정도로 여러분만의 어떠한 점, 특히나 여러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이 사람을 확 이끌어가지고 이 사람의 좀 잔잔해져 있는 마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매력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둘이서 되게 말이 잘 통하는 걸로 보여져요. 나인컵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는데 별로네, 막상 말 섞어보니까 별로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번 불이 확 지펴졌다가 쉽게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는데 나인 컵 카드가 뜬 걸 봐서는 둘 다 어느 정도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 되게 괜찮네. 예상치도 못했는데 되게 좋다 하면서 이 만남이 되게 오래 잘 이어질 것 같은 느낌? 이 사람도 되게 길게 보거든요. 사람간의 관계를 절대로 쉽게 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조금 썸의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되게 안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은 느낌? 관계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의 주도권을 확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애매하게 지내지 말고 너도 확실해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확실하게 사귀자 이렇게 말을 하는 쪽은 여러분일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뭔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이미 마음은 확실하지만 약간 좀 겁이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겁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화끈하게, 처음 다가오는 것은 이쪽이겠지만 고백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나인 완즈 카드가 왠지 둘 사이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둘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인 완즈 카드가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울타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둘은 여기 있고 세상과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진짜 그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둘만의 세상이 견고하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인 완즈. 이 나인 완즈 카드가 절대로 막 방해물, 장애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 있고 이 울타리가 가운데를 가로막는 게 아니라 둘은 여기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둘만의 세상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그런 나인 완즈 카드가 맞았고요. 둘이서는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결혼을 논하는 게 너무 이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면 나 진짜 결혼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 쪽에서 엄청난 헌신과 책임감을 다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조금 이르지만서도 가지게 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나아가서 약간 취미, 자기 개발하는 그런 모임에서 뭔가 좀 꽁해 있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말 한마디를 조금 더 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발하게 해보다 보면 이렇게 정말 확신을 줄 수 있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딱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보너스로 한번 제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해석해보자면, 전에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 그 신중함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서 여러분이 지쳐 나가 떨어지신 경험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다가와서 진짜 밀고 들어와서 진짜 대뜸 연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뭐 막상 엄청 싫지만도 않은 느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나를 혼자 두고 간 사람, 너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날 답답하게 했던 사람 중에서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런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너무 옛날 일이라 이제는 뭐 괜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밉진 않아요 하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지는 않네 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변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답답하게 했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예전만큼 여러분을 방치할 것 같진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둘이서 그냥 티키타카도 잘 맞고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잘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여러분들이 근데 너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한 거면은, 그리고 또 내가 너 성격 아는데 이렇게 나한테 다가온 거면 내가 나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확 이끌어가지고 둘만의 세상을 다시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가능성도 약간 열려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밝아져 있고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가볍다는 게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가볍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예전엔 너무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혼자서 고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좀 안 상태로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자신의 고민이 있으면 그런 걸 편안하게 나눌 준비도 되어 있고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처음에 다가올 때는 대뜸 다가와서 내가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천연덕스럽게 처음에는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제 딱 와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편안한 느낌을 줄 것이고, 그러니까 연락이 오랜만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이야기가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엊그제에도 연락을 했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가 주고받아지고 하는데 그게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어서 다시 해보면 내가 잘할 것 같아서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너 어차피 마음 있어서 온 거면 그냥 확실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더 행동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책임감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열어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줄 어떠한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걸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재회 상대가 됐든 새로운 인연이 되었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치유받을 때다.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난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해.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 놓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신다면 유패든 구패든 그 사람이 이번에는 되게 책임감 가지고 확신 있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한눈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초반에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연애적으로 마음을 열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상처 줄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쳐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허수들은 다 걸러내고 이런 진국 같은 사람, 진또배기 같은 사람만 여러분 곁에 남겨두게 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또 치유를 해주게 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돌려받는 것은 배신이라든지 조롱, 뭔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주는 것에 대해 온전히 고마워할 줄 알고 그만큼 상응하는 거는 못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겁이 많기 때문에 진짜 100%를 줬는데 여러분한테 100%는 다 못 줄지 몰라도 90% 이상 자기 능력보다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이상은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난 100을 줬는데 90을 줘? 하면서 뭔가 불만을 가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 한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데도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더 감동을 해가지고 더 헌신하고 긍정적인 선순환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편지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